죽음 이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반대하는 가장 큰 주장은 저 세상에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반박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임상적 사망 상태를 겪은 환자들의 경험을 기록한 수많은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생과 사의 경계선에 서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리학자이자 교수였던 베르너 실러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세계만이 유일한 존재의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진지한 증거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러 교수는 임상적 사망을 경험하고 잠시 몸을 떠났던 많은 이들이 자유로움, 가벼움, 그리고 내적 평온함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불쾌하고 어두운 경험을 했다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실러는 이 주제에 대해 여러 편의 과학 논문을 남겼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어떤 사람들은 깊고 어두운 곳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부분의 임사 체험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묘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유명한 영매인 아서 포드의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포드의 가족은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병원에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했습니다. 플로리다의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저는 의식을 잃었고 바로 다음 순간 제 자신이 침대 위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몸은 그저 하나의 사물처럼 보였고 저는 그것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저는 병실 안에 있으면서도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푸른 계곡 속에 있기도 했습니다. 포드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계곡에서 그는 생전에 알고 지냈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을 쉽게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외모가 크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죽은 사람들은 눈에 띄게 젊어진 모습이었고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은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서 포드는 이 아름다운 푸른 계곡에서 마주한 모습들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친척들은 만나지 못했다. 나중에서야 그는 그들이 더 낮은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느 순간 그 푸른 계곡은 사라지고 포드는 낯선 건물 안에서 이상한 존재들에게 둘러싸인 채 서 있었다. 그 존재들이 제 삶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아서 포드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들 중 한 존재는 당신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일을 모두 끝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때 포드는 자신이 고단하고 병든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문틀을 붙잡고 버티려 했지만 곧 자신이 허공으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병실에서 깨어났고 옆에 서 있는 간호사를 보게 되었다. 베르너 실러는 임사 체험을 기쁨이나 이미 세상을 떠난 친척과의 만남으로만 단순화하는 것을 경계했다. 일부 사람들은 극도로 불쾌한 감각을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때로는 이상한 존재들이 그들을 공격하거나 밀쳐내며 공포스러운 웃음소리와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소음을 동반하기도 했다. 불쾌한 임사 체험의 사례로 실러는 미술 교수였던 하워드 스톰의 사건을 언급했다. 이 일을 겪기 전 스톰은 자신을 철저한 무신론자로 여기고 있었다. 1985년 7월 1일 그는 출장 중 급히 응급수술이 필요해졌다. 의료진을 기다리던 중 하워드는 임상적 사망 상태에 빠졌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평생 무신론자였던 저는 죽음을 존재의 자연스러운 끝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38세라는 터무니없는 나이에 인생이 이렇게 끝난다는 사실이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눈을 감았고 의식이 멀어져 갔습니다. 다시는 아내와 아이들을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저는 깨어났습니다. 하워드는 이렇게 말했다. 침대에서 일어난 순간 모든 통증이 사라졌고 감각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예리해졌다. 방안을 움직일 때마다 공기의 미세한 변화까지 느껴졌고 주변에서 나는 다양한 냄새들이 또렷하게 감지되었다. 세상이 마치 동시에 전체적으로 파악되는 듯한 전방위적 인지가 펼쳐졌다. 이 새로운 감각들은 그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렸다. 하워드 스톰을 가장 깊이 불안하게 만든 것은 한 가지 사실이었다. 그의 말을 들은 아내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를 듣지도 그의 존재를 보지도 못하는 듯했다. 그리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생긴 한 사람의 몸을 발견했을 때 그의 충격은 더욱 커졌다. 잠시 후
그는 병실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서 있었지만 어둠이 너무 짙어서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스톰은 그들이 의사라고 생각했다.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서둘러요.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린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스톰은 그 존재들을 따라갔다. 몇 킬로미터는 걸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곧 자신이 더 이상 병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완전하고 시면 같은 어둠 속에 둘러싸여 있었다. 스톰은 자신이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 존재들은 그를 밀치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으며 사방에서는 공포스러운 웃음소리와 괴이한 소음이 메아리쳤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 말이 계속 반복되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기도문도 제대로 기억해낼 수 없었다. 의식은 저주와 중얼거림, 기도문 조각, 그리고 주기도문의 몇 구절이 뒤섞인 상태였다. 그럼에도 그는 기억나는 기도문 조각들을 더듬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의 존재들은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톰은 자신이 기도를 계속할수록 그 존재들이 점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온 후 그는 삶을 완전히 바꾸었다. 자신의 직업을 내려놓고 성직자의 길을 걸었다. 그는 이 결정을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지만 과학적 무신론적 관점을 가진 옛 친구들이 그에게 등을 돌린 사실만큼은 깊이 슬퍼했다. 하워드 스톰은 자신이 지옥에 있었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림 속에서 보아온 지옥이 아니었다. 짙은 안개가 드리워지고 완전한 어둠이 지배하며 적대적인 존재들이 머무르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영원한 고통을 선고받는 장소는 아니라고 말한다. 그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신은 언제든 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베르너 실러는 이렇게 믿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저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일 뿐입니다. 이 말은 생과 사의 경계를 넘나들었던 소련의 물리학자 블라디미르 예포프가 밝힌 깨달음이기도 하다. 그는 유리 가가린의 첫 우주 비행 임무에 참여했고 우주선 설계에 관여한 저명하고 존경받는 과학자였다. 그의 많은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블라디미르 역시 철저한 무신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그 생각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집에 있는 동안 그는 갑작스러운 심한 기침 발작을 겪었다. 오랫동안 알아온 만성기관지염 때문이다. 증세가 잠잠해지자 그는 소파에 앉았고 누이 나탈리아가 다가와 괜찮아? 라고 물었다. 바로 그 순간 블라디미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나탈리아는 즉시 맥박을 확인했지만 맥박은 없었다. 의료인이었던 그녀는 곧바로 심장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몇 분이 흘렀고 정확히 7분이 지난 뒤에서야 블라디미르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고 호흡도 돌아왔다. 오빠가 의식을 되찾자 나탈리아는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어. 이제 끝이라고. 휴식을 취하고 조금씩 기운을 되찾은 블라디미르는 힘겹게 속삭였다. 끝이 아니야. 그곳에도 삶이 있어. 하지만 여긴 아주 달라. 블라디미르 예포프는 심장이 멈췄던 7분 동안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자세히 기록했다. 그 경험담은 과학학술지에 실렸고 이를 읽은 동료 과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꾸며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과학계에서 흠잡을 데 없는 명성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숨을 내쉬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끝나고 있음을 분명히 느꼈다. 그런데 갑자기 가벼워지는 감각, 무중력 상태 같은 편안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어떤 걱정도 부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또렷했고 그 상태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무 걱정 없는 순간 혹은 꿈속을 날아다니는 느낌과도 같았다. 그는 거대한 시간의 터널을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물리적인 몸은 느껴지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선명하게 인지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주변의 모든 소리를 주의에 깊게 들었고 두려움도 불안도 전혀 없었다. 반대로 그는 깊은 평온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 주변의 모든 것이 새롭고 놀라웠습니다. 제 의식은 모든 것을 동시에 파악했고 시간과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한 하나의 터널로 변했는데 그 빛은
터널의 어느 벽에도 그림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불규칙한 부조 같은 구조물들이 보였고 위아래를 구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예포프는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그 터널을 날아가는 동안에도 생각하고 관찰하고 기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스스로 되뇌었다. 예포프는 자신의 상태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으며 이미 지나쳐온 풍경으로 되돌아가 다시 살펴볼 수도 있었다. 그곳의 풍경은 산악지대를 닮은 모습이었다. 터널 속에서 그는 또 하나의 놀라운 현상을 경험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떠나온 세계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다. 마치 지상에서 알고 있던 모든 개념을 초월한 상태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순간 그는 수리가 필요했던 자신의 오래된 텔레비전을 떠올렸다. 그러자 그는 그 텔레비전을 모든 각도에서 동시에 볼 수 있었고 내부 구조를 가장 작은 부품 하나까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 그 부품들에 사용된 광물이 어디에서 채굴되었는지까지 알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제작에 관여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사소한 일상적 고민까지도 모두 알게 되었다. 예포프는 텔레비전 속 결함이 있는 부품을 발견했고 그것을 교체해야 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온 뒤 그는 회복을 마치자마자 그 텔레비전을 직접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필요한 부품을 구매한 후 그는 그 장치를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시켰다. 흥미롭게도 터널 안에서 떠오른 해결책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블라디미르는 오랫동안 날개가 달린 로켓 설계 개선에 몰두해 왔지만 생과 사의 경계를 비행하던 그 순간 그는 그 전체 시스템을 놀라울 만큼 세밀하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온 뒤 그는 결국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성했다. 블라디미르 예포프가 아주 짧은 순간 동안 깨달았던 것과 보았던 것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가 나중에 전한 바에 따르면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과정은 특정한 법칙에 따라 움직였다. 그곳에서는 생각만으로도 주변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블라디미르는 자신이 지나가는 터널의 지형을 바꿀 수 있었고 주변 사물의 형태 역시 변화시킬 수 있었다. 결국 그는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마다 묘사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곳에 존재하고 경계가 없는 어떤 존재가 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존재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하게 느껴졌고 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모든 현상과 문제들을 그 원인과 결과까지 완전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존재의 현존감은 강렬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이렇게 회상했다. 예포프에게 이 상태는 말 그대로 지상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기쁨의 원천이었다. 젊은 시절 느꼈던 사랑조차도 이 경험 앞에서는 미미해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모든 것이 즐겁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어떤 저항을 느꼈다. 마치 땅에서 식물이 뽑혀 올라가듯 자신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주변은 빠르게 회전했고 그는 공포에 질린 창백한 얼굴의 동생을 보았다. 반면 블라디미르의 얼굴은 열정과 환희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가족들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음이란 그저 다른 세계로 향하는 문일 뿐이야.